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이멜다 마르코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3000켤레의 구두,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사치의 대명사로 구설수에 올랐던 이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이 이멜다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필리핀의 정권을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90이 넘은 이멜다는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이젠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문의 영광을 되살리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에 아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를 이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치의 여왕으로 또 부패한 펄스레이디라는 낙인이 찍힌 이멜다 마르코스는 왜 이렇게 권력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이젠 아들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이멜다를 받아들이는 필리핀의 민심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최근에 이멜다 마르코스에 대한 다큐 영화가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이멜다 마르코스 사랑의 영부인, 이런 제목이 붙은 다큐멘터리인데요. 미인대 출신의 소박한 시골 아가씨 이멜다가 어떻게 영부인이 돼가지고 독재와 욕망의 화신이 되었는지 이 다큐멘터리는 이멜다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미 90이 된 이멜다가 길거리에서 가난한 서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려한 옷에 짙은 화장을 한 이멜다는 대중을 만날 때는 의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흔쾌하게 나눠줍니다. 서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일종의 파퓰리즘인 그런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멜다가 나눠주는 그 돈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바로 1980년대 남편 마르코스가 대통령이던 시절 집권 21년 동안 이 마르코스 일가가 부정부패로 축제했던 재산들이 그 원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제했길래 이 마르코스 축제를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렇게 돈을 펑펑 쓰는 것일까요? 마르코스 일가가 얼마나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지 그 사치 행각은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지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영부인 시절에 사치의 끝판왕을 보여주던 엄청난 쇼퍼홀릭이었던 이멜다는 지금 생각해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엄청난 구두와 드레스, 가방 같은 것은 기본이었고요. 심지어 뉴욕이나 파리 같은 이런 세계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까지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마르코스의 정적 아퀴노가 피살된 다음에 국민들의 분노 때문에 마르코스가 대통령을 따라가지고 1986년 2월 25일 늦은 밤에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치듯이 대통령궁을 빠져나와서 하와이로 망명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이 대통령궁으로 쳐들어갔을 때 이 이멜다의 사치 행각은 놀라움을 넘어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1986년 3월 12일자 조선일보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멜다의 옷장 안에는 백화점 한 곳을 채우고도 남을 호화 사치품들이 가득했다. 가로 21m, 세로 21m의 한 대형 방에는 2200켤레의 구두를 비롯해서 수백 벌의 의상과 장신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길이 2m가 넘는 대형 거울 옆에는 프랑스 루이비통 손가방이 가득 쌓여 있었다. 청구서들을 조사한 결과 오전 한나절에 100만 달러어치의 보석을 구입하고 오후에는 200만 달러어치의 골동품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졌다. 사기 집권 취임식을 거행하고 9시간 만에 쫓겨난 마르코스 부부가 축제한 재산은 스위스 은행 같은 이런 해외로 은닉한 재산, 이렇게 알려진 것만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미국의 원조금 같은 이런 국고에서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로 이 필리핀의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40억 달러, 그러니까 한 4조 5천억 원 정도뿐이었습니다. 나머지 8조에 가까운 돈은 이멜다 마르코스가 해외 비밀 계좌에 은닉해 두어 가지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당시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은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필리핀이라든지 한국 같은 아시아 저개발 국가를 지원해 가지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도왔습니다. 필리핀도 미국의 원조로 고속도로를 그때부터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부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극악한 이 부패가 지금까지도 필리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필리핀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는 한국과의 1인당 국민소득, 그러니까 GDP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GDP는 필리핀이 254달러였고 한국의 그 당시 GDP의 3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인 2020년에 필리핀 1인당 GDP는 3,330달러입니다. 반면 한국은 31,497달러입니다. 1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권력의 부패가 나라의 성장을 좀먹은 것이고 이건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큐 영화에서도 절절하게 드러납니다만은 이멜다는 반성할 줄을 모르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필리핀이 그렇게 가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르코스 정권 때의 부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멜다는 뻔뻔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영부인 시절의 영향력이 그립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큐 영화에서는 7년의 계엄령 기간 정당 활동이 정지됐고 7만 명이 투옥됐으며 3만 5천 명이 고문을 당했고 3,200명이 사망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멜다는 그 시절을 마르코스가 필리핀의 주권과 인권을 회복시켰고 정의와 자유가 넘쳤던 시기였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완전 대조적입니다. 그런 이멜다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건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오직 외모입니다. 다큐멘터리 카메라 앞에 서기 전에 화려한 치장을 한 이멜다가 시종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뚱뚱해 보여? 이렇게 묻습니다. 그 장면이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이멜다의 아파트에는 지금도 사진에 보시다시피 피카소와 미켈란젤로, 모네 그림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축제한 돈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멜다는 돈을 뿌리면서 눈물도 함께 뿌립니다. 내가 권자에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그런 아쉬움도 그들에게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멜다는 자신을 눈물 많고 인정 많은 사랑의 영부인같이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멜다는 정치를 꿈꿉니다. 그래서 1986년 대통령궁에서 쫓겨날 때도 이멜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의 대통령직을 승계받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느냐? 이멜다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겠습니까? 이멜다는 91년 필리핀으로 돌아온 후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도 출마했고 마침내 자신의 고향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멜다는 지금 현역 하원 의원입니다. 90살입니다. 마르코스의 고향이자 마르코스 가족의 표밭인 부길로코에서 당선된 겁니다. 큰딸 이미는 그곳의 주지사이고 외아들 봉봉은 역시 그곳의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길코노는 왜 이렇게 마르코스 일가를 지원하는 것일까요? 마르코스가 대통령일 당시에 그들의 고향인 이 부길코노에 엄청난 특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스와 이멜다를 가리켜서 국가보다 고향, 국민보다 가족을 더 우선시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마르코스가 이멜다에 대한 사랑의 징표로 만든 거대한 다리만 하더라도 엄청난 건축비를 들여서 세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다리인데요. 이 다리의 건설 지도 이멜다가 직접 할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다리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칼라완 섬의 자연동물원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동물을 만들기 위해서 칼라완 섬에 살던
254가구의 원주민들을 쫓아냈고 그리고 그곳에 케냐에서 사들인 동물들로 채웠습니다. 1976년에 이멜다가 케냐 사파리를 찾았었는데 그때 야생 동물들이 푹 빠져가지고 필리핀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부럽다 그랬습니다. 그 이멜다의 한마디에 기린, 얼룩말, 또 임팔라 이런 케냐의 야생 동물들이 필리핀 칼라완 섬으로 옮겨진 겁니다. 지금의 칼라완 섬의 동물원은 참혹하다고 합니다. 예산도 줄어가지고 수의사도 없습니다. 37년간 동물원은 아무 준비 없이 들어왔다가 지금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고향 사람들은 마르코스 일가를 잊지 못합니다. 베풀었던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적 발판을 밑거름으로 해가지고 이멜다는 다시 대통령궁으로 입성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남 봉봉을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남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돈은 과거 자신이 펄스웨이티 때 축제했던 그 재산을 조금씩 꺼내 쓰고 있는 겁니다. 이멜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의 대통령인 두테르테하고도 적극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치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 두테르테가 자신을 돕도록 만든 겁니다. 일단 이멜다의 아들 봉봉은 지난 2016년 두테르테의 파트너로 부통령 선거에 나서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두테르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간발의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마는 이멜다의 아들 봉봉은 지금 필리핀에서 내년의 대통령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멜다는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력을 통해서 국고를 자신의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했던 그 짜릿한 맛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방부 처리에서 보관하던 남편의 시신을 필리핀 영웅 묘지로 이장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젠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만 하면 자신은 재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필리핀은 이미 독재자 마르코스의 과거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르코스가 쫓겨난 지 30년이 됐어도 그 위세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축적한 부로 대중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이멜다 가족을 아직도 상당수가 지지를 합니다. 필리핀을 바라보면서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르코스가 쫓겨난 다음에 정권을 잡았던 아퀴노 정권의 민주적 통치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다큐멘터리 리뷰에서 동남아시아의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중들은 피로 얻어낸 민주주의를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강력한 독재자에게 표를 던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허약한 민주주의가 두테르테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멜다 마르코스가 다시 대통령궁에 입성하는 꿈을 갖도록 만든 겁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올해 2월과 3월 시행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딸이 1위였고 마르코스의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가 그 뒤를 이어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르코스 가문의 뻔뻔함과 권력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그린 다큐 영화가 바로 이 더 킹 메이커입니다. 화면 내내 눈을 자극하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이멜다.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이멜다를 보느라면 누군가가 생각이 납니다. 사진 작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로렌 그린필드가 제작을 했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